무효와 취소 파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나오는데 무효도 유동적 무효가 나오면 속이 편해요. 오히려 판례 몇 가지만 줄줄줄 외우면 되는데 오히려 단다시 문제 나오면 오히려 까다로울 수 있고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례 문제 나오면 돼. 누가 누구한테 언제까지 취소할 그 갑을병 내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단다시 문제 뭐 추인이 어떻고 뭐 치생의 추인이 어떻고 법정 추인이 어떻고 오히려 무효 취소는 단다시 문제가 더 어렵다. 용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 앞에 서론 파트에 한번 좀 봐주시면 돼요. 봐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어디를 먼저 정리할 것이냐. 유동적 무효를 먼저 정리할 거예요. 올해는 당연히 이 문제가 가장 핵심 문제죠. 하나 꼽자면 무효 취소에서 유동적 무효는 거의 나온다 봐야죠. 유동적 무효. 자, 교과서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오른쪽 페이지 231쪽에 거기부터 도표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이 도표를 거기다 쓰세요. 옆에다가 나이만큼 반복, 나이만큼 반복. 하나 반드시 만나. 나이 앞자리. 죄송해요. 나이 앞자리만큼 반복. 이유가 없어.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야. 그냥 판례 결론적인 태도인데 올해 반드시 만날 파트예요. 자꾸 눈에 익힐 수밖에 없어요. 자, 유동적 무효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당사자끼리 첫 번째 그 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칸. 현재 무효란 말 거기요. 토지 허가 지역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상태는 채권적 효력도 또 물권적 효력도 아직은 발생치 않는다. 그러면 허가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덕적, 계약 썼지만 도덕적 어떤 의무만 있지 법적 속력이 없는 상태로 보면 돼. 이런 효력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허가받기 전까지 만일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뭐 계약 썼을 거 아니에요. 계약 위반했다. 우리 계약 위반은 뭐라 부르죠?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됐다고 해서 이걸 원인으로 첫째 계약을 해제한다. 너 계약 위반했어. 너 허가받기 전에 중도금 치르했는데 왜 중도금 안 치르는 거야? 허가는 아직 안 났어요.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이런 해제를 무슨 해제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법을 배울 때 뭘 잘못했어. 계약을 맺었는데 뭘 얘가 잘못하고 있어. 뭘 잘못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법정해제라 부르는 거야. 법정해제. 유동적 상태 법정해제란 말은 없어. 응? 법정해제란 말은 없어요. 또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이행청구권. 너 계약대로 뭐 이행해달라. 이런 이행청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뭐 위반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도대체가? 도덕적 의미만 있는 거지. 법적 성격이 없는 거죠. 근데 말 편할 때 이렇게 쓰면 어려워. 유동적 상태에서는 당사끼리 두 사람끼리 채권적 효력도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 표현한다는 거 이렇게요. 그 얘기가 좀 나와서 따라서 현재 무효 상태에서 그 B번 봐보세요. 도표 맨 위에 기업에 서로 이행을 청구를 못하는 이행 청구는 없으니까 그건 B번 얘기 밑줄. 그래서 만일 토지를 허가 지역에서 일주일 내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면 이 계약금은 몰수한다라는 특약을 넣었어. 근데 일주일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몰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슨 특약을 넣어도 다 소용없어. 그 특약도 어렵기 때문에 계약금 몰수 특약이 있어도 허가 전에는 뭐 이행하지 않다고 해서 계약금 몰수하지 않는다. 나머지 다 드린 말씀이고 그거 다 읽어보시고 한 자 단평 읽어보시고 특히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거를요. 그 다음에 허가지역에서 쌍방 간에 협력 의무는 발생한다, 발생치 않는다, 발생한다. 허가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신청해 줘야 돼. 협력 의무 발생하는데 매도인이 토지 허가 지역의 매도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해 줄 의무와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를 내줄 의무와 매수인이 어떤 대금을 지급할 의무 사이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계약서를 썼어. 먼저 중도까지 지급한 다음에 허가 신청해 주다. 그런 써도 소용없어. 이 대금지 의무는 서로 동시행변이다, 동시행이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이야. 내가 강조는 무조건이란 말 안 써요. 다만 무조건 허가 신청 협력하는 것이 무조건 선행이야. 뭐라 선행이 지는 거지. 계약서 썼다고 해서 네가 중도금 칠 때까지는 내가 신청 못 해줘. 거절할 권리 없다. 아무 조건 없이 허가 신청 무조건 선행이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매도인이 협력치 않는다면 쓸 거 아니에요. 다 거기 있어요. 저는 그냥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만 계속 읽어주면 집중을 못 할까 봐 아이씨 선생님 책만 읽어줘 이럴까 봐 내가 욕 먹을까 봐 또 써주는 것 뿐이지. 다 있는 거야. 칠판 보면서 그냥 만약 협력치 않는다면 이 협력 의무는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송 제기하는 거야. 소송에서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협력치 않는다고 해서 허가 신청 안 해준다고 해서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법제재란 말 없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특이해. 허가 지역에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어. 판례가. 근데 협력치 않는다면 정당이 없이 협력치 않는다면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이건 된다는 거야. 논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판례 태도를 기억하는 거야. 무슨 논리의 일관성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거기 다 협력 의무 읽어주시고 하지만 무슨 해제는 허가적에서도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계약을 포기하는 해제, 해약금 해제. 왜 해약금 해제라 부르는 거죠? 또 이리 불러 좋아요. 약정 해제. 약정 해제는 인정한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한데 허가적에서 이거 하나는 인정해. 그러니까 법정 해제란 말은 없는 거야. 하지만 계약금 포기하는 약정 해제라는 말은 인정하는데 이것도 쌍방모두 뭐 하기 전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허가적에서도 혹시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다음에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쌍방모두. 그런데 이해 착수 전까지인데 허가적에서 허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다? 착수가 아니다?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났더라도 아직 중도금 같은 것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허가 난 다음 날 계약금 포기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허가지역에서 이행 판결 났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해라. 이행 판결 난 것도 이행 착수다? 착수가 아니다. 착수 아니기 때문에 이행 판결 난 다음에도 판결 났지만 아직 계약금 외에는 한 푼도 넘어간 게 없다면 판결 난 그 다음날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요거 특히나 세 군데가 중요하고 한자도 안 빼고 봐야 되지만 다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의 넘겨보세요. 주의사항이 중요해요. 주의사항. 거기 보면 다음 페이지에 주의. 그 주의가 1번, 2번, 3번가 나와 있죠? 다 별표 2개씩 쳐놓으세요. 이건 기본이고 여기 맞춰야 돼요. 나머지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유동적 무효는 눈 감고도 맞춰야 돼. 아니야. 눈을 감으면 못 맞지. 눈만 뜨면 맞춰야 돼. 눈만 뜨면. 새로운 지문이 없어. 그래 우리가 오히려 판례가 많은 부분은 처음에는 골치가 아파 보여. 복잡해 보여. 근데 그 판례 몇 번 눈에 익히면 맨날 똑같은 지문이야. 판례가 쏟아지는 부분은 새로운 지문을 못 만들어. 새로운 지문을 만들었다면 판례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쏟아지는 유동적 무효, 가담권유한 이중매매, 오표시, 무연칙.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법 같은 데 가면 생각보다 취득시효 이런데 오히려 그런 데가 복잡하지 않아.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등기 추정력. 오히려 판례가 쏟아지는 곳은 판례만 눈에 익혀놓으면 맨날 똑같은 질문이야.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 아주 더 쉬워요. 오히려 봅시다. 주의, 유동적 무효에서 첫째 밑줄. 유동적 무효도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좀 더 정확한 문장을 쓰자면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얘기는 아직 허가 났다, 허가 안 났다, 허가 안 났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는 아직은 효력 발생이 안 된 거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유동적 상태에도 상대방한테 무효 사유. 자, 예를 들면 토지를 허가 지역에서 비진이 표시, 농담 삼아서 등에 넘긴 거야. 가장행위, 통정을 표시한 거야. 가장매매한 거야. 허가지역 있는 토지를 가장매매. 이게 무효 사유잖아. 또 허가지역 토지 매매를 맺었는데 착오로 맺은 계약이야.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계약 맺었는데 사기 강박 때 맺은 계약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이런 것이 존재하면 허가 신청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특이한 거예요? 안 특이한 거예요? 원래는 특이한 거야. 원래 취소라는 건 뭐예요? 취소는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를 하는 거지. 유효하지도 않잖아 아직. 그래도 취소 인정해 주라는 거야. 왜? 이유는 이런 건 인정 안 해주면 쌍방이 협력해서 허가 신청해주고 허가 난 다음에 가서 취소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허가 신청 때 협력해주는 의무를 면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유동정보의 상태에서도 허가지역에서 이런 토지 매매 계약이 비진이, 통정, 착오사항이 있었다면 허가 신청 전이라도 무효 취소 청해서 확정 정보를 만들어야지만이 허가 신청이 협력한 의무를 면한다는 실익이 있고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면한다는 실익이기 때문에 유동정보 상태도 비진이, 통정, 착오사항이 있었다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는 허가적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받았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뭐다? 무효이다. 왜 그렇죠? 허가 받았는데 이미 미등 전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매매했는데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내는 거잖아. 허가 어떻게 받았을까? 허가를 최초 매도인 갑과 최종의 병이 허가 받았다는 거야 지금. 허가 몇 번 받아라? 2번 받아야 돼. 갑과 을이 1번 받고 을과 병이 1번 받아야지. 허가증 처음 받다 될 일이 아니야 지금. 허가 2번 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뭐다? 이뤄진 등기는 무효이다. 그 얘기는 왜 무효야? 처벌이 문제 아니야 무효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토지거래 허가하는 조항은 효력규정, 강력규정에서 효력규정 위반해버리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보자 무효이다. 허가지역이 아니었다면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에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기왕에 등기 나면 등기는 유효하다. 다르잖아요. 허가지역 미등 전매는 무효. 그렇죠. 거기 뭐 복잡한 얘기 써놨지만 결국 이 얘기야. 허가 받았더라도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얘기 잘 봐보세요. 자, 예를 들면 허가지역인데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 토지 허가지역이라 현지 이 주민이 아니면 농민이 아니면 농지인데 허가지역이야. 이 허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우장전입을 한 거야. 우장전입해서 허가를 신청한 거야. 그럼 우장전입이 발각돼 버리면 허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기책사 있다는 거야. 2명이 허가 신청했는데 1명의 잘못으로 허가 안 났어. 그렇다면은 잘못이 있어 허가를 못 받아 무효 만든 사람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잘못으로 1명 잘못이 없어. 내 잘못으로 허가 조항을 위반해서 내 잘못으로 강요목도 위반이어서 무효된 자도 잘못 있는 자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하면서 저기 그렇다면 내가 치는 계약금 중도금 반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참 특이한 거야. 자 보세요. 그 주의 보세요. 주의 세 번째. 확정적 무효됨에 있어서 기책사 있는 자, 잘못 있는 자, 지 잘못 허가 안 났어. 지 잘못 강력도 위반했어. 이 자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왜? 이유가 뭘까? 원래 무효는요. 누구든지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야. 그러면 잘못이 없는 사람은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무효 주장 못하면 얘한테는 무효이고 얘한테는 유효하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무효는 잘못 있는 자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유동정보에 제가 주의할 것들만 좀 봐줬어요. 나머지 여러분들 이제 다 샤프펜 읽으면서 3번, 4번 읽으면서 계속 익히는 거야. 네. 해줘야죠. 자, 무효의 효과 보세요. 무효 효과. 어떤 분은 중개상고만 자아실현하려고 그래요. 자아실현.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했더니 민법이 너무 재밌대. 상당히 위험해 그거. 지금 짧은 시간에 자신하자는 거 아니야. 뭐 성취관 늑자가 하는 거 아니야. 나 민법 100점 맞을 거야. 헛된 목표야. 그 운전면허 객관시험 보러 와서 나 100점 맞을 거야. 거기서 말하는 7점만 맞아. 6점만 맞아. 응? 맞으면 되는 거지. 그걸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수단시하는 거면 수단으로 끝내는 거지. 그걸 너무 도취해갖고 뭘 맨날 공부하는 민법책만 끼고 다녀. 민법책만 끼고 다녀. 너무 재밌대 이거는. 붙은 다음에 하셔. 붙은 다음에. 붙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학원 못 나오는데. 방통대 다니셔. 방통대. 법학과 다니셔. 응? 무효과 봐보세요. 무효는 첫째 원칙 보세요.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 책임이 없고 이행할 필요 없고 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는 게 무효예요.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주장해야 무효가 아니야.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령이 성립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는 거. 그런데 무효에서는 잘 봐보세요. 그 질문 잘 나온 질문이에요. 형광펜 그세요. 몇 번? 한 3번쯤 나온 것 같아. 이 무효에서는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여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없어. 용어 중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계약이 유효해야지 뭐 채무 불이행이니 계약 위반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유효하지도 않은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무효에서는 무슨 말이 없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란 말은 없어. 그 단어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정립이 없어요. 또 하나 이미 이행됐다면 이행된 후에는 무슨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래서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권자 입에서 취소한다. 취소한 말이 떨어졌어. 취소가 되면 이제 소급적으로 뭐 해야 돼요? 무효 취소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이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꼭 벌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됐다, 취소됐다면 모든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효가 되기 전에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줘.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무효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벌어지는데 다만 단 무효지만 불법 원인 급여에 무효지만 해당될 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말이 있어 없어요? 이때는 없는 거야. 둘 다 불법할 때는 원래 무효는 무효돼 버리면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건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꼭 벌어지는데 둘 다 불법하다면 첫 계약, 도박 계약은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벌어지지만 단 불법급에 해당될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예변이 있다는 거. 그냥 봐주시면 되고. 자, 보면 5번에 무행의 추인한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한 번 넘겨보세요. 여기 교재가 무행의 추인한 말이 나오고 오른쪽 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 233쪽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빈출 관련 문제를 해갖고 무건들의 추인, 무행의 추인 또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다른 추인 비교 또 넘겨보세요. 또 넘기시면 어디가 또 얘기가 나오냐면 추인 얘기가 236쪽 거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30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법정 추인 4가지가 나와요. 한번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건 외우는 거야. 이게 무슨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지금 논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추인 4가지를 암기시킬 거예요. 한 번에 정리해야 돼. 그럼 어디다 쓸 거냐? 야, 써야 되는데 한번 썼지만 또 써야지 우리는. 그러면 236쪽에다 쓰세요. 거기 백지가 많으니까. 236. 내가 이렇게 자상해. 쓸데없을까 봐 또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가 모자르면 237쪽까지.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우리 집사람은 지겨워 죽겠대 아주. 자, 보시죠. 추인 4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여기에는 무건대리에 자, 용어들이 까다롭지 않아. 이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해요. 무건대 추인이라는 것이 있고 추인에는 무효행위에 이 무효행위에 추인한 것이고 139조에 있고 또 하나는 취소행위에 나 취소하지 않겠다. 나 사기강박단 맺은 게야. 그거 취소하지 않겠다. 미성년자 아들이 자전거 판매한 거 그거 근데 취소하지 않겠다. 부모 쫓아와서 나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자가 나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취소행위의 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네가 네 입으로 추인한다고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한 것이 되는 법정 추인이 있고
추인은 법정 추인한 거 145조. 추인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보다 보면 총칙 문제에서 어쨌든 올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이 추인한다는 단어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10개 그 문제 중에서 어디서 만나든 이 집을 만나게 돼. 추인한다는 말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데 추인한다 이 단어 또 추인한다 이 단어 떨어지면 뭐 하지 말고 추인한다 그러면요. 흥분하지 말고 아 무슨 추인이야. 추인이 중요한 게 아 추인? 그럼 추인에다 또 얹혀놓더니 막 생각해. 아 추인? 아 머리 아파 죽겠네. 이게 머리 아픈 게 아니야.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냐. 응? 무슨 추인이냐. 항상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 이거를 먼저. 무슨 추인이냐. 추인 4가지가 있어. 그런데 추인한다. 네, 인정해. 모든 추인은 첫째. 이 4가지 추인은 추인 시기에 추인한다. 이 추인 시기에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추인하는 게 아니에요. 추인한다. 아무 때나 추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뭐한 후에, 뭐뭐한 후에 했을 것. 벗어난 후에. 사기강발 벗어난 후에. 예를 들면 무효가 확정된 후에 뭐뭐가 종료한 후에 종료한 후에 벗어난 후에 확정된 후에 꼭 후회해야 돼. 그러면 아직은 사기강발 벗어나기 전에 아직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이란 말 써요. 뭐뭐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추인 효과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뭐뭐한 후에 종료한 후에 벗어난 후에 확정된 후에 했을 것. 그래 추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시기에 제한이 있어. 그런데 단 예외가 한 명 있어. 예외가 한 명. 제한 능력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의 법정 대리. 부모 법정 대리인만은 추인 시기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법정 대리인만은 제한이 없어. 법정 대리인만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 자신이 추인할 때는요. 내가 미성년자야. 오늘 오도에 판매한 오늘은 만 18세 11개월 15일이야. 만 19세가 되지 성년이 된단 말이야. 오도에 판매했어. 지가 판매한 거 추인하려면요. 미성년 자신은 성년이 된 후에 만 19세 된 후에는 추인할 수 있어. 하지만 미성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어. 하지만 법정 대리인만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식의 제한이 없는 거지. 두 번째는 모든 추인은 알고서 해야 돼. 알고서 해야 돼. 그래 추인의 걸 주는 거야. 알고서. 이것이 무건드림을, 이것이 무효임을. 내가 한 행위가 치수할 수 있는 행위임을 본인이 알고도 추인한다. 그래 추인의 걸 주는 거야. 그러면 무건드림을 모르고 무효임을 모르고 치수할 수 있는 행위를 모르고 하는 추인은 추인이다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야. 알고 해야 돼. 무건드림 알고 무효임을 알고도 치수행위를 알고도 추인한다. 알고 해야 돼. 그런데 이 법정 추인한 건 그렇잖아요. 법정 추인은 좀 이따 보겠지만 내가 이런 6가지 행동을 상대방과 이제는 사기강발 벗어난 후에 취소를 종료한 후에 이런 6가지 행동을 상대방이 하거나 받으면 법정 추인이 되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본인이 모르면서 했어. 법정 추인 사유는 알고 하던 또는 모르던 이것은 관계없어.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이야. 그러면 하나만 추인하면 됐네요. 나머지 추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지 추인이야. 근데 법정 추인만은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이 해당된다는 거. 이렇게. 너무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대리권도 안 지나 대리행했어. 무건대 추인은 대원칙이 뭐가 있어요? 소호표가 있어요. 그래서 무건대리를 알고서 추인하면 뭐만 후에 알고서 추인하면 이제는 추인한 날로부터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리고 전부터 소급적으로 유의하게 들어가야죠. 그런데 무행의 추인, 치생의 추인, 법정 추인에 소호표만 쓰는 거 아니야. 원칙은.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도 원칙은 소호표가 없지만 쌍방간에 특약이 있다면
특이하고 소호표 인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어. 하지만 원칙은 소호표를 쓰는 거 아니야. 소호표란 말은 어디에만 써라? 무관대 추인에만 써라. 응?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서 추인하면. 다만 이 무효행위 추인은 절대형 무효는 첩계약, 도박계약, 폭리행위, 강형규 위반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절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없고 어디서만? 상대형 무효. 이 상대형 무효에서만 이걸 인정하는 거야. 상대형 무효. 그럼 결국 어디서만 인정하는 거야? 무효인 추인은요. 비진이 통정. 3년 전에 이루어진 가장매매 통정 표시한 거야. 빼돌려 놓은 거야. 3년 전에 이루어진 가장매매가 서로 무효임을 알고서 서로 만나서 야 3년 전 네가 채권자가 압류 들어올까 내 앞으로 가장 빼돌린 거 진짜 사고 팔기로 하자. 내가 1억 줄 테니까. 그래 1억 주면 내가 팔게. 그러니까 얘네 가장매매 무효임을 알고서 새로운 매매 요건 갖춰서 추인이 된 거야. 그럼 이날부터는 새로운 매매를 본다. 상대형 무효에서만 이게 있는 거지 절대형은 추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효임을 알고서 새로운 매매 요건까지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오늘부터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매매 같은 거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추인한 날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지. 무효인 행위도 추인하면 처음부터는 맞아요? 큰일 나요? 처음부터 소급혀 있다는 거잖아. 오늘부터만 추인한 오늘부터만 장래형이 새로운 법률행위인 거지.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유해지는 게 아니잖아. 소급표 없다. 추인한 날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 이건 추인한 날로부터는 틀리고 여기는. 요거 구분하셔야 돼. 무건의 추인은 추인한 날로부터 그럼 큰일 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 날로부터 그래야지. 또 처음부터는 또 큰일 나. 소급표 없잖아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그런데 이 날로부터 이제 법률행위인데 자 그러면 상대형 무효,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서 추인했어요. 추인한 날이 언제냐? 저 2021년 5월 25일 추인하면 이제는 무효가 유효해진다. 근데 무효도 유효하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자, 상대형 무효 얘기하는 거 상대형 무효.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임을 알고서 새로운 매매요건 갖춰서 추인하면 그 가장매매도 알고서 매매요건 추인하면 이제는 그 무효가 유효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많이 들으셨어. 대답 안 하는 거 봐. 틀릴 것 같으니까. 느낌이 있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여기는. 아주 많이 들은 거야, 그것만 해도. 큰일 나는 거야. 세상 이런 용어는 없어. 한 번 무효는 뭐라고요? 영원히 무효지.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는 없어요. 무효행위를 추진했다고 해서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효가 유효해진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무효가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날부터 새로운 이건 매매는 가장매매. 새로운 매매로 본다는 거지. 옛날 가장매매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효는 유효해진다는 말이 없어요. 이날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옛날 가장매매 유효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일 잘 속이는 거예요. 틀리기도 왜 틀린지도 몰라.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이제는 무효가 유효해져서 큰일 나.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가 된다는 거지. 옛날 가장매매가 유효해진다는 얘기 아니다.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다.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이게 원리가 하면 가등기까지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어려운 판례가. 근데 등기법에서 보면 등기법에서 이 무효 등기에 유용이라는 게 있어요. 유용. 등기법으로 가면 한 번 무효가 된 등기도 영원히 무효로 하지 말고 다시 그 무효인 등기도 새로운 요건을 갖춰버리면 그 무효인 등기를 유효하게 살려 쓰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하게 살려 쓰는 것을 무효인 등기 유용이라 불러. 그래서 무효인 등기도 새로운 요건을 구비해서 무효 등기가 유용돼 버리면 언제부터 유효해지는 거야? 오늘부터 새로운 가등기가 되고 오늘부터 새로운 등기가 되는 거지. 옛날로 돌아가서 그 가등기가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민법으로 따지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등기법 따지면 무효 등기가 유용이 되는 거야. 무효 유용도 뭐는 없다? 소표는 없다. 그게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질문 나오면. 소표 없어요. 유용하더라도
오늘부터 유예한 게 되는 거지. 옛날 가던 게 소급적 유예지는 거 아니야, 이거. 모든 게 오랜만 없다. 소급편 없다. 그리고 치생이도 추인하면 나 치수하지 않겠다. 치생이도 추인하면 소급편 없어요. 그냥 꼬리말 어떻게 붙어야 돼요? 치생 범령이 추인하면 사기강박단 법률행위도 미성년자가 판매한 자전거 판매행위도 추인한다. 추인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왜 이 말 쓰는 거냐? 보세요. 치수와 치생이 추인이요. 나 취소한다. 나 사기 한번 다 취소한다. 취소했어요. 한번 취소하면 다시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취소와 추인은 번복할 수 없어. 미성년 부모가 얘 미성년자야.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자전거 판매한 그거 취소한다. 취소했어요. 취소한 다음에 다시 점심 먹고 된 아저씨 그거 추인합니다. 다시. 번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취소, 추인은 번복할 수 없어요. 한번 취소하면 다시는 취소행위 추인할 수 없고 한번 추인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강박도 매진계약도 미성년 자전거 판매행위도 추인한다 이 말 떨어지면 다시는 진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런데 꼬릿말 조심하셔야죠. 꼬릿말. 항상 그들은 뭘 속인다? 꼬릿말 잘 맞추자.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서 추인하면 물론 상대무효예요. 무효행위도 추인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맞아 틀려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건 치생이 추인이야. 꼬릿말 갖다 속인 거야 지금. 응?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이 단어가 떨어지면 꼬릿말 얼른 봐야 돼. 새로운 범위를 본다.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고 치생이도 사기강박단 의사표시도 추인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꼬릿말을 맞춰야지 이거 쓰고 이 단어 붙여버리거나 이거 쓰고 이거 붙여버리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꼬릿말 바꾼단 말이에요. 가장 잘 트는데 여기에요. 익혀주셔야 돼. 이 정도만 굵직굵직하게. 이 정도만 같지만 어디 산다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는 안 나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 우리 보는데 다만 판례나 볼 거예요. 이건 핑김에 235쪽 봐보세요. 235쪽. 235쪽에 보면 4번에 3번 봐보세요. 맨 밑에 치대 효과에서 맨 3번. 235페이지 맨 밑에 3번. 빈출 취소한 법률행위 추인 문제.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별표 하나 치세요. 몇 번 나왔지만 나오면 백발백중 틀려요. 계약을 취소한 후에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으로는 유예갈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요? 이거 잘 속이는 문장인데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취소. 취소 행위를 취소한다. 취소했어요. 이거를 취소한다. 취소하면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오토바이 한 대를 유흥비 쓰려고 100만 원에 매매해버렸어. 미성년자가 을한테 매매한 거야. 미성년자가 을 상점이한테 오토바이한테 매매했어. 그래서 그럼 미성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취소해요?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부모 쫓아오더니 얘 미성년자다. 이틀 전에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 판매한 그 매매 그거 취소한다. 취소한 다음에 떨어졌어. 떨어지면 취소하면 그럼 이제 오토바이 판매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건요. 이제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를 추인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잖아. 응?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무효가 된 거야. 취소하면 소급적 무효가 됐어. 자, 취소하여 취소행위를 취소하여 한번 무효가 된 것을 다시 취소행위의 추인으로 번복할 수 있어 없어요? 번복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취소와 취소행위 추인은 번복할 수 없어. 다시 그걸 번복을 인정해버리면 취소행위도 취소한다. 취소하면 떨어지면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 소급적 무효가 된 것을 다시 취소행위를 추인하면 다시 확정 유효해지잖아.
효력이 바꿀 수는 없어. 한번 취소하여 무효가 된 것을, 취소가 돼 소급적 무효가 된 것을 다시 취생의 추인으로는 번복할 수 없지만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자, 보세요. 자, 100만 원 팔아먹은 거 부모가 쫓아와서 그거 취소한다. 그걸 떨어지면 이 5대 매매 계약은 이제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더니 5대 상점에 연락 와서 아저씨 저기 부모님 100만 원이 작다면 내가 100만 더 줄 테니까 200만 원. 100만 더 줄 테니까 200만 원을 매매한 걸 합시다. 100만 더 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100만 더 드리면 200에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하여 무효된 것을 다시 200만 원에 200만 원 사업한 것으로 무효 추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날보다 새로운 매매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새로운 매매가. 그러니까 한 번 취소한 것을 취생의 추인으로서는 번복할 수 없지만 취소하여 무효된 것을 알고서 새로운 매매가 갇혀버리면 무효의 추인으로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새로운 오도의 매매 계약이 될 수 있어. 100만 더 주면. 자, 정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여 소급적 무효된 것을 다시 취생의 추인으로 번복할 수 없지만 무효의 추인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이 질문 좀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한 번만 나온 건 안 해. 응? 모든 책들이 한 번만 나온 거 다 써놨어. 이건 여러 번 반복돼 나온 질문이야. 기출 질문이야. 취소할 수 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된 것을 취생의 추인으로는 번복할 수 없지만 무효의 추인으로서는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돼. 그것도 적어놓으셔야 돼. 그 질문. 오케이. 그런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234쪽에 취소. 피세요. 나 얼마나 봅시다. 취소. 자, 난 칠판 필기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제목만 적어볼 거예요. 취소에서는 어디가 별별 3개냐. 거기 취소 개념 거기부터 234쪽부터 235쪽까지 여기 별별 3개야. 취소 개념. 거기다 별별 3개를 쳐야 돼요. 취소는 개념이 굵직굵직하게. 이게 또 하이라이트다. 취소한다. 일단은 첫째, 취소 사유가 있어. 취소 사유. 자, 한번 써볼게요.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을, 무효를 취소한단 말이고 일단 유효한 것을 취소권자 입에 취소한단 말이 떨어지면 그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다시 무효가 되는 거야.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야. 그런데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야. 4가지. 우리 중요한 민법 우리 시험에서는 이 4가지 말고는 절대 취소하는 말 쓰지 말자. 사유 몇 가지, 4가지 어떻게 어쩌리 앞서 따서 제사강착,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 이거 말고는 절대 취소하는 말 쓰지 말자. 딱 우리 4가지 사유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말 편할 줄 알아야 돼. 제사강착은 알아. 취소는 법정 사유만 인정하지. 이거만 인정하지. 취소는 약정 취소. 야, 계약 맺으면서 야, 이러이러한 경우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기로 하자. 미리 합의해놨어. 약정 취소란 말은 약정 사유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나왔어. 취소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만 인정하지. 합의로 약정 취소란 말은 인정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많이 늘었어. 이거 봐. 대답 안 하는 거. 조금만 곤란한 대답을 안 해. 다 안 하면 안 틀리는 거니까. 맞는 질문이야. 법에 딱 규정된 경우만 취소란 말 쓰는 거지. 약정 취소란 말은 없어. 해제는 안 그래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미리 합의해 놓으면 약정 취소란 말이 있어. 약정 해제란 말이 있어. 근데 취소는 법에 딱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만 쓰는 거지. 약정 사유란 말 없어. 약정 취소란 말은 없어요. 법정 사유만 인정돼. 딱 4가지. 4가지. 두 번째,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취소권자만이. 취소권자가 누구라는 것도 법에 딱 규정돼 있어. 민법 140조에 딱 규정돼 있어. 이거 뭐라 부르냐면 취소권은 아무나 취소권자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자, 법정된 자만이. 용어를 이렇게 쓴다는 걸 봐달라는 거야. 단다시 문제가 법정된 자만이. 법에 딱 규정된 자. 이 법에 규정된 자가 아니라면 취소권 없어요. 취소 법에 딱 규정된 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특정인만이, 법에 딱 특정시킨 사람만이. 제사강착,
네 가지 원인 의사표현 본인들 취소권이 있나 없나요? 본인들.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본인 또는 OR 이 본인들의 누구? 대리인. 대리인은 몇 명의 대리인이 있다? 여기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 또 누가 있다?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뭐라고요? 당연히 취소권이 인정되지만 임의 대리인들은 원칙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고 원죄 취소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특별 수권이 있을 때 하나요. OR 또는 네 가지 의사표현 본인들의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승계인은 몇몇 승계인이 있다? 도매 승계인, 포괄 승계인 또 하나는 특정 승계인. 우리가 포괄 승계인 그럼 누굴 상상하자? 상속인. 우리 아버지가 사기 강박 당하시고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또 특정 승계인 그러면요 양수인 무슨 어떤 권리를 인수받은 매수인 이런 사람들도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명의 뭐예요? 하나요 취소권이 있다. 하나한다는 것은 다른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명 말고는 누구도 취소한다 말씀은 안 돼. 누구도 취소 없어. 선의의 3자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미성년자 의료한테 판매했어. 의리 병한테 판매했는데 병이 선이야. 자전거를 사왔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 야, 미성년자가 의료한테 판매한 자전거를 내가 사온 거구나. 나 선이야. 선의 3자가 쫓아가서 나 취소야. 그런 말 있어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딨나. 선의 상대가 을상점이야. 을상점이가 자전거 매매했는데 매수할 때 얘 미성년자 몰랐어. 애가 27은 돼 보여. 애가 건들고 갖고. 제가 왜 그랬다 그랬죠?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였어. 머리가 쉬었어. 우리 아들 싫어해. 자, 그랬죠. 몰랐어. 근데 어느 학교를 가네? 너 미성년자니? 미성년자래. 야, 취소야. 자전거 돌려줄 테니까 빨리 내 돈 갖고 와. 선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취소는 누구만 있을 수 있다? 재산왕자 본인 또는 대리인 또는 승계인의 하나요. 선의 상대방이 선의 3자가 취소한다는 말 없어요. 무효는 안 그래. 무효는 상대방도 선의 3자 무효는 다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무효는. 근데 취소는 안 그래. 딱 이 세 명만 하네. 상대방 누구에게 취소하는 거죠? 142조에 취소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딱 정해져 있어. 특정인만이 취소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취소할 수 있어요. 본래의 상대방. 본래의 상대방이 누구였죠? 맨 처음에 차고건, 사기건, 강박이건, 미성년자건 최초로 기각된 사람, 맨 처음에 기각된 사람, 최초 상대방한테만 취소하는 것이지 최초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한테 취소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 최초 상대방에게만 취소하는 것이다. 거기 또, 자, 요 얘기 잘 나와, 생각보다. 취소는 언제까지?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는. 자, 교재 봐보세요, 교재. 취소는 언제까지? 요거 잘 속아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234쪽에 3번에 취소기간 나와 있어요. 첫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또는 5월 또는 범위한 날부터 몇 년? 10년. 10년에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한을 올려. 제척기한 밑줄. 제척기한이 뭐고 소멸시효는 뭐요? 거의 똑같은 건데 우리는 소멸시효와 제척기한 구분하기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그렇지만 소멸시효는 내가 주장할 때만 고려해. 법원에 가서 판사님 소멸시효입니다. 주장 안 하면 법원은 고려 안 해줘. 그런데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거야. 이 기간 지난지 안 지난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고려하면 제척기간, 직권으로 알아서 고려하면 제척기간. 내가 주장할 때만 고려하면 그건 소멸시효야. 주장하려고 고려하면 소멸시효. 그건 청권이야. 소멸시효는. 제척기간 형성권이야.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이 기간 지난지 안 지난지는 법원이 알아서 직권 고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제척기간이다 그러면 직권 고려. 법원이 직권 고려. 소멸시효는 내가 주장할 때만 고려하지 직권 고려하지 않는다. 직권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2번 얘기가 중요하죠.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이란 말이 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이란 취소 원인이 동그라미 소멸된 날
소멸된 날로부터. 그러면 미성년자는 언제 미성년 소멸되는 거야? 성년이 됐는 날. 만 19세 벗어났죠? 그 벗어난 날을 추인하신 날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전거 판매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몇 년? 3년. 내가 협박당했어요. 강발당해서 부동산을 넘겼어. 그럼 내가 강발 벗어난 날이 언제? 벗어난 날이. 협박을 이제 벗어났어, 내가. 내가 협박당해서 넘긴 날은 2019년인데 2021년에 드디어 협박을 벗어났어요. 더 이상 신체 안전에 협박당하지 않고 공포심 없으나 벗어났죠? 21년. 그럼 2021년부터 3년이에요. 추인하신 날이란 사기 강박을 벗어난 날로부터 또는 미성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안 된다. 사기 강박 당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당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벗어난 날로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취소 효과 오른쪽 페이지에 오셔야죠. 그래서 취소한다. 이 말이 떠지면. 취소 효과는 뭐예요? 취소는 뭐가 있다? 일단 소급표. 취소는 취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들어가야 돼? 취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는 소급적으로 이제는 무효되는데 취소한 날로부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소급표가 있다. 두 번째 취소는 또 뭐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이 있다. 그런데 취소에 따른 법률행위에 취소에 따른 부답반환의 범위는 자, 상대방이 선이었다면 어디까지 반환한다? 응? 현존이. 악이었다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그런데 따라서 취소하여. 잘 봐보세요. 어느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부답반환을 받은 다음에 플러스 받은 다음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어요? 부당합반환 범위에 상대방이 악이었다면 악의 상대방은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이미 손해 포함되어 있잖아. 선이었대 손해배상 묻는 건 아니잖아. 이미 부당합반환에 손해배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2번 받는 거야. 그래서 취소하여 부당합반환을 받은 다음에는 뭐는 없다? 손해배상은 없다. 이것이 뭐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다음에 계약법 정리하겠지만 해제는 원상회복이야. 해제 원상회복. 해제하여 원상을 받은 다음에 별도로 플러스 해제는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왜? 원상 범위에는 손해배상이 없거든요. 포함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같은 거지만 차이점이 뭐야? 취소하여 부답반환을 받은 다음에는 뭐는 없다? 손해배상은 없다.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 받은 다음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손해배상이 있다. 원상회복에는. 부답반환은 손해배상이 없다. 차이점이에요.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 여기 있네요. 하지만 디귿번 얘기 동그라미 별표 밑줄 제한능력자 특치 선이라면 현존이 악이라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반환하는 건데 단 제한능력자 측은 미성년자 측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악이도 언제나 현존이. 그건 특례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 이걸 봐주시고 쭉 넘기시면 237쪽에 2번에 법정 추인이요. 이거 암기할 건데 법정 추인. 자, 10분 쉬었다가 법정 추인이나 조건 기한 보고 물권법으로 좀 갈 거. 오늘 물권 청구까지는 가야겠죠, 당연히.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하죠.